지역의 이슈를 만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 시작합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교육 현장에 많은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경북교육청은 올해 학생 중심의 교육을 강화하고 인성교육과 디지털 전환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경북교육의 방향과 주요 정책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식 경북교육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네, 먼저 우리 경북 가족분들께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예, 반갑습니다. 경상북도 교육감 임종식입니다. 새학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 아이들 교육만큼은 조금도 흔들림 없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우리 신입생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올해 경북교육의 주요 정책에 제일 먼저 경북형 인성교육을 언급해 주셨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좀 소개해 주시죠. 예, 뭐 예나 지금이나 인성교육은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부분이고요. 네. 우리 교육에서 가장 먼저 출발해야 될 것은 아이들이 자신이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소중함을 깨달을 때 다른 사람도 존중하게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특히 우리 경북교육에서는 우리 지역의 인프라를 바탕으로 해서 아이들이 자신의 출세만을 위한 공부가 아니라 이웃도 생각하고 나라도 생각하고 인류도 생각하는 그런 인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옛날처럼 뭐 훈화를 통한 이런 인성교육이 아니고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해외 봉사까지 나갑니다. 그리고 예술 활동, 이런 교육과정 전반적인 활동을 통해서 인성교육을 중요시할 그런 계획입니다. 네, 좋습니다. 경북형 인성교육에 대한 이야기 해주셨고요. 그중에서도 특히 도전, 꿈, 성취 인증제라는 게 참 인상이 깊지 않나 싶은데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사실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가장 큰 특징이 호연지기, 도전하고 또 실패를 해도 그것이 교육이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과정인데 지금 요즘 아이들은 너무 좀 이렇게 온실 속에 큰다. 너무 실패를 모르고 어려움을 모르고 자란다는 이런 얘기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에게 이런 도전 기회를 우리 교육청에서 만들어서 주게 되면 일단 거부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자율적으로 도전할 수 있도록 학교 단위에서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인문, 뭐 체육, 뭐 봉사, 예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데 그래서 학교 단위에서 교장 선생님 인정해주고 또 교육지원청 단위에서 교육장이 인정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영어라든지 체육이라든지 이런 쪽에 디지털 쪽 이런 쪽은 또 교육감 인정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자기가 원하는 분야에 도전을 합니다. 도전을 하게 되면 어려움이 있어도 자기가 선택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이 씩씩하게 도전하는 걸 볼 수 있고 또 등급을 따지 못하더라도 도전한 자체가 성공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아이들 앞으로 불확실한 미래를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아주 특색 있게 도전 성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도전, 꿈, 성취 인증제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봤고요. 올해부터 그리고 본격적으로 고교 학점제가 시행이 됐습니다. 학생들의 다양한 과목 선택권이 주어진다라는 측면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소규모 학교 입장에서는 운영에 대한 우려가 없을 수가 없을 텐데요. 맞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또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그 점이 좀 어려운 점인데 사실은 이제 학점제라는 것은 대학에서 하고 있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학생들이 희망하는 진로와 관계되는 그런 과목을 우리가 개설해주고 학생들은 선택한 것을 공부를 하는 자기 진로와 관계되는 쪽을 우선적으로 공부하는 이런 이제 취지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작은 학교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희망하는 과목을 다 받아들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교육청에서는 인근 학교끼리 공동 교육 과정을 개설해서 이제 학생들이 이제 이 학교에서 저 학교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이제 공동 교육 과정도 운영을 하고. 근데 그보다 더 작은 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어렵잖아요. 이웃 학교도 없을 경우에. 이런 학생들을 위해서 이제 온라인으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수 과목 같은 경우에는 학교마다 개설을 못 하니까 우리 경북교육청에서 온라인 학교를 운영을 해서 강사 선생님들 여러분들 초청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학생들이 원하는
소수 과목까지도 아이들에게 강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 예. 교육감님께서 방금 이제 언급해 주셨지만 소규모 학교 학생들도 원하는 과목을 들을 수 있도록 경북 온라인 학교가 운영된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건지 그리고 이게 학생들에게 어떤 기회를 제공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예, 지난 2학기에 일단 그 시범 운영을 했습니다. 네. 그 132개 교과, 1,400명 학생이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시범 운영을 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이제 올해 신학기가 되면 학교를 따로 개교를 합니다. 준비가 지금 돼 있어서 이사를 했는데 이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근무하시고 교감 선생님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 학교에서 강사 선생님들, 학생들 희망을 받아서 강사 선생님들을 모시고 강좌를 개설해서 소수 학생들이 희망하는 교과까지도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또 새롭게 도입되는 정책이 또 하나 있는데요. 바로 디지털 교과서 도입입니다. 교육감님께서는 디지털 교과서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그리고 교육청 차원에서 어떤 추진 방향도 좀 궁금합니다. 예, 뭐 디지털 교과서 뭐 처음 도입되니까 걱정들이 사실 많았습니다. 학부모님 걱정 중에는 이제 아이들이 너무 이래 휴대폰만 보고 컴퓨터만 보고 있는데 여기다 또 교과서까지 그렇게 되면 너무 힘들지 않겠느냐, 부작용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걱정을 하셨는데 사실은 그 종이책을 그대로 씁니다. 종이책을 사용하면서 이런 이제 또 하나의 교과서를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만 보는 게 아니다는 말씀부터 드리고요. 이 문제가 이제 국회까지도 이제 이슈가 돼 가지고 사실은 국회에서 교과서가 아닌 교재로 이렇게 통과를 시켰습니다. 국회에서. 근데 이제 이게 교과서로 되어야 될 이런 시대의 상황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거부권이 행사된 상태입니다. 재심의는 안 되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교과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고 교육부에서는 1년 동안 시범 운영하겠다는 그런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생각할 때 AI가 도입된 이 디지털 교과서, AIDT라고 하는데 굉장히 장점이 많아요. 왜냐하면 아이들의 맞춤형 교육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한 반에 여러 아이들 수준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죠? 이걸 이제 어디에 기준을 두고 강의를 하냐 선생님들 고민이거든요. 근데 이 디지털 교과서는 바로 아이들 수준에 맞도록 개별 교육이 가능합니다. 맞춤형 교육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진단평가를 하더라도 일일이 문제를 주고 받아 채점하고 시간이 다 가잖아요. 그죠? 그렇죠. 이건 동시에 아이들 수준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의 수준에 맞는 이런 프로그램이 나오기 때문에 아이들이 기초학력 부진이라든지 또는 우수한 학생들 각자의 수준에 맞도록 이렇게 진행하기 때문에 저는 꼭 필요하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학교의 선생님들의 의견을 또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 입장은 적극 권장한다. 우리 뭐 예산 다 준비되어 있거든요. 또 교육부 특교도 내려옵니다. 적극 권장을 하고 다만 이제 최종 선택은 학교 선생님들이 하시도록 이렇게 했는데 현재 경북에는 한 50% 이상이 지금 채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좀 교육감님 말씀 들어보니까 아무래도 또 시대적인 흐름에 발맞춰 가는 부분도 있고 또 맞춤형 교육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상당히 장점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학령 인구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잖아요. 이게 경북뿐만이 아니라 아무래도 국가적인 차원의 문제이긴 한데 경북교육청에서는 학생 수 감소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학생 수가 정말 눈에 띌 정도로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통계를 좀 들어드리면 현재 초등학교 경북 전체 4학년이 2만 명입니다. 그런데 올해 신입생이 15,000명입니다. 3년 차이인데 5,000명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앞으로 한 5년 후에 입학할 학생들 10,000명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초등학교 4학년하고 지금 3살짜리하고 불과 한 9년 차인데 9년 있으면 앞으로 반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이 줄어들게 됐을 때 문제가 이 작은 학교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작은 학교는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마을에서 그런 그 문화적인 그 중심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네. 가급적이면 살리려고 합니다. 예, 살릴 수 있는 학교는 살리자. 네. 그래서 제가 그 취임해서 그 지역에 아이들이 없는데 학교를 살려야 할 그런 경우에는 네. 그 인근의 도예지의 큰 학교 학생들이 주소 네. 이전하지 않고도 입학할 수 있고 전학할 수 있도록 작은 학교 자유학구제를 운영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뭐 안도만 하더라도 남우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그 지역에 아이들 없습니다. 전부 시내 아이들이 거기에 다니거든요. 네. 작은 학교는 그 맞춤형 그 교육 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 또 마을의 그 이 중심 역할을 하는 그런 그 역할도 있지만은 너무 적은 학교. 그 우리가 지금 교육청에서는 15명 이하, 교육비는 60명 이하 학교를 통폐합하도록 이렇게 권장하고 있는데 네. 그렇게 하면 우리는 경북이 한 반 정도 통합해야 되기 그건 안 되고 네. 15명 이하 학교들 사실 그 초등학교 같으면 한 학년에 한 두 명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학교의 경우에는 사실은 장점도 있지만 아이들이 정말 소중한 교육 목표인 소통하고 협력하고 공감하는 이런 걸 할 수 없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축구도 못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 다른 걸 다 떠나서 아이들 교육적 측면에서 그렇게 자라서 결국은 큰 학교에 나중에 가야 되고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데 네. 정말 중요한 그런 소통, 공감, 협동의 그런 교육 목표를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작은 학교, 너무 작은 학교들은 통합을 권장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네. 네. 그렇게 지금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일반 작은 학교들끼리는 이런 걸 보완하기 위해서 도시와 농촌 이음 교실도 운영합니다. 네. 도시 아이들이 농촌 학교, 작은 학교에 가서 하루 종일 수업을 하는 그런 이제 교육도 프로그램도 있고, 네. 그 다음에 또 작은 학교끼리 공동으로 운동회를 한다든지 이런 것도 합니다만은, 네네. 너무 작아서 아이들에게 그런 교육에 지장을 주는 학교들에 대해서는 통합을 권장할 그런 계획입니다. 네, 좋습니다. 학령 예. 인구 감소에 대한 경북교육청 차원의 대책 들어봤습니다. 예, 예. 이어서 늘봄학교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려고 예, 하는데 예, 예. 아무래도 늘봄학교 운영에 대해서는 학부모님들의 관심과 호응이 참 높지 않나 싶습니다. 예, 예. 올해 경북형 늘봄학교 어떻게 운영할 예정이십니까? 예, 우리가 이제 이 저출생, 네, 우리 경북은 전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실제로 지금 뭐 심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년 후 되면 아이들이 반 정도 줄고 하는 이런 네, 초등학교 4학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런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아이들을 낳지 않는 그런 원인들은 여러 가지 많을 거예요. 네. 그렇죠? 여러 가지 다양한 거에 많은데 지금 이제 국가적으로도 이런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주택을 제공한다든지 아이들 뭐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지원해 주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돌봄이란 말이에요. 아이들 돌봐줄 사람이 없는 이 문제잖아요. 네. 그래서 학교도 지금 늘봄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지자체는 나름대로 또 아파트 내에 이런 보육시설을 만들고 여러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학교에서 하는 것이 늘봄입니다. 네. 늘봄 학교는 이제 방과후 교육, 돌봄, 늘봄 합해서 이제 통합해서 늘봄이라 이렇게 하고요. 네. 이 전문 실무사도 다 뽑았습니다. 학교마다 뽑고 그다음에 그 선생님 출신의 그 늘봄 실장님도 지금 네. 큰 학교는 뽑아서 원래 운영을 할 참인데 학부모님의 만족도 아주 좋습니다. 네. 예, 뭐 돌봐주기도 하고 프로그램 자체가 좋으니까요. 네. 그래서 올해는 초등학교 1, 2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내년 되면 전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늘봄 경우에 그 아이들의 안전 문제 걱정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또 뭐 안타까운 그런 사고도 있고 해서 네. 걱정하시는데 우리 경북의 늘봄 학교는 전부 비상벨을 다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누르면 바로 그 112 신고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네. 지금 준비도 하고 있고 아이들 이제 그 마치고 나갈 때 귀가할 때 아이들 차에까지 꼭 이래 아이들 탈 수 있도록 지도하고 그 공백이 없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도 경북형 늘봄학교 참 기대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올해도 작년에 이어서 아까도 언급해 주셨지만 예. 해외 우수 유학생들을 유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그리고 예. 올해 입학 현황도 좀 짚어주시죠. 예.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급격하게 줄면서 네,
사실은 이 학교가 이제 비계됩니다. 지금 올해만 하더라도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졸업생 대비 입학생이 절반 정도 준 학교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신입생 없는 학교도 45개나 되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학교가 비릴 때 이제 초등학생들의 경우에는 실제로 그 경북으로 교육 때문에 이사 오는 건 쉽지 않을 거예요. 네. 그 부모님들 직업 따라 이래 다니기 때문에. 근데 고등학교는 열려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북의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타시도 중학교 졸업한 학생들이 많이 경북으로 유학을 오고 있습니다. 특성화 고등학교는 한 20% 정도가 타시도 학생들이거든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형편이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그 지난해부터 전국 처음으로 고등학교에 이제 해외 우수 유학생을 받았습니다. 네. 지난해 4개국에 우리가 48명을 받았습니다. 근데 올해는 역시 4개국에 69명, 지난번보다 21명 더 늘었죠. 네, 그렇네요. 이렇게 받았는데 우수 학생들 받으니까 우리 아이들에게도 굉장히 도움이 돼요. 우리 갈등을 예상했는데 전혀 그런 게 없고 오히려 이제 우리 아이들의 글로벌 마인드를 키워주고 네. 또 이 학생들은 우리가 옛날에 그 유학을 많이 갔잖아요. 선진국에. 네. 거기 가서 이제 공부하고 정착한 사람도 많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 학생들도 국내 한국에 정착하는 걸 희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정말 많은 사람이 빠지니까 아이들이 줄어드니까 아르바이트도 구하기 힘들고 특히 그 중소기업들 지역에 그 인력을 구하는데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네. 단순 노동은 외국인들 이제 투입을 하는데 맞습니다. 기능 가진 사람들이 귀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학생들이 이제 졸업을 하면 기능도 갖추고 이중 언어도 되기 때문에 굉장히 참 요긴한 일꾼이 될 거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뭐 69명 정도지만 앞으로 절반 가까이 줄게 되면 정말 1,000명, 2,000명 이렇게 늘어나갈 생각이고 결국 이렇게 인구 줄게 되면 이민 정책을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렇죠. 미국이나 프랑스, 한국들 네. 다 이민 정책을 쓰는데 그랬을 때 고등학교부터 유학한 학생들이 정말 핵심이 되는 그렇죠. 그런 우리 미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해외 우수 유학생들 유치한 거 참 기대가 많이 됩니다. 앞으로도요. 예, 지금 네. 뭐 타시도에서 벤치마킹을 막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까? 예. 네, 앞으로도 기대 많이 해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예, 예. 네, 그리고 최근 학생들의 정서적 안정 그리고 심리적 예. 지원이 좀 무엇보다 더 중요한 시대가 예. 됐습니다. 올해 추진하시는 마음 건강 지원 정책이 어떤 내용이신지 그리고 예. 학생들과 교육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지도 듣고 예, 싶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 코로나를 3년 겪었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그 3년을 겪으면서 뭐 여러 가지 경기도 어려웠고 네. 또 뭐 여러 어려움들 많은 가운데 저는 정말 학생들이 참 안타까우거든요. 네. 보통 일반적으로는 아이들 그 실력이 떨어질까, 학력이 떨어질까 이쪽에 관심을 가졌는데 네. 저는 우려하는 것이 이 소중한 아이들의 3년 그 기간 동안 아이들끼리 소통도 못하고 네. 같이 뭐 놀지도 못하고 하니까 심리 정서적인 문제 맞습니다. 또 사회성 문제 이걸 우려를 했는데 실제로 지난해부터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아이들이 자해하는 학생들, 자살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전국적으로 늘었습니다. 네. 경북도 마찬가지여서 지난해는 여기에다가 온 신경을 집중했거든요. 아이들도 네. 이렇게 저출생 귀한데 다 키운 학생들이 이 세상을 떠난다는 건 이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뭐 그 특별 팀을 만들고 특별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지난해는 상당히 아이들 좀 자살률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교육 그 장관 표창도 받고 네. 타시도에서도 또 우리를 보호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이 뭐 지금도 여전히 저는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생명보다 중요한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죠? 네. 그래서 그 마음 건강 프로그램을 더욱더 보완을 하고 또 아이들 그 명상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만들고 특히 아이들이 학교에서 좀 즐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또 어려움이 있을 때 고민을 털어놓을 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센터도 이번에 전국시도 그 교육청 중에 5개 뽑는 중에 우리 경북이 포함돼서 네. 시범 운영을 할 텐데 위센터 위클래스부터 해서 상담 선생님 아이들이 상담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또 자해하는 학생들에 대한 치료비 지원 네.
또 우리 심리 검사를 합니다. 네. 검사에서 아이들 위험성이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심층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치료비도 지원하고 이런 활동들을 올해는 더욱 강화할 그런 생각이고 네. 또 선생님들도 사실 걱정이거든요. 네. 그래서 선생님들 중에도 이런 그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상담비도 지원하고 네. 역시 또 치료비도 지원하고 학부모님들도 학생들하고 바로 밀접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학부모 학교를 만들어서 이 심리 치료에 대한 그런 안내도 하고 또 상담할 수 있는 기회도 드리고 연수할 수 있는 기회 드리고 이렇게 네. 지금 이 조직 자체가 건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학생들의 학습뿐만 아니라 마음 건강도 함께 지켜지길 예, 바라보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경북 가족분들과 그리고 시청자분들께 당부하고 싶은 내용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시죠. 지금 뭐 국내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또 아마 가정의 어려움도 많을 겁니다. 특히 또 아이들이 많이 줄어드는 이런 상황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줄어들수록 정말 최고의 교육을, 최고의 지원을 해서 우리 아이들을 정말 실력 있는 글로벌 인재로 만드는 것이 그것이 교육의 중요한 역할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AI가 더욱더 발달할 테고 이런 시대에 정말 훌륭한 인재 한 명이 나와서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온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아이들 그동안의 교육이 희망이었고 앞으로의 미래도 교육이 희망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학생들도 힘내시고 또 학부모님 응원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에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교육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북 교육의 정책과 방향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헬로 이슈 토크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